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을 우리한테 갚아야 될 사람, 즉 채무자가 부도가 났다라고 할 때, 근데 너무 난감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 할게요. 그냥 다시 갈게요. 네, 여러분. 우리한테 돈을 갚아야 될 상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법인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인 경우가 있어요. 법인은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식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법인이 모든 이제 상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한테 받을 돈은 이 법인한테만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 법인의 대표이사라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라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재산은 다 이제 별산으로 대표이사랑 법인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인격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즉 공사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도급사고 상대방이 하마건설이다 하면은 하마건설 주식회사가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될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당사자가 전혀 아니고, 이 건설사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고, 이 건설사를 상대로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다. 우리가 거래를 한 상대방이 이렇게 법인인 경우가 있고, 이제 개인인 경우, 홍길동이라는 사람과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개인한테 청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채무자는 법인과 개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채무자들이 부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사업을 접고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인이나 이 개인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줄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한테 갚아야 될 채무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내가 이제 사업자 등록은 이제 폐업 신고하겠습니다. 사업 영위를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우리랑 그동안에 거래를 해서 갚을 돈도 있고, 또 다른 업체랑은 또 받을 돈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러한 거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업을 안 해도 우리한테 갚아야 될 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폐업 신고를 해서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법인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전혀. 사라지려면 청산과 해산 절차를 거쳐서 법인을 없애는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폐업 신고만 한 것만으로는 우리 채무 혹은 받을 채권 자체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법인이 사라지는 절차, 청산과 해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너 지금 갚을 돈이 얼마가 있니?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 다 심사해서 청산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누구한테 갚을 돈도 있고 거래 관계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법인을 이렇게 없애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폐업을 했어도 또 부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채권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이 변호사님 부도가 났는데 이 채권을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나요?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왜냐하면 소송을 해도 이제 상대방한테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오지 못하면 이 소송이 무의미하다. 정말 실익이 없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채무자가 돈이 별로 없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가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상대방이 건설을 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원청사다 내지는 하도급사다 이런 상태에 계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지급 청구. 계약 상대방을 넘어서 그 위에 직상 수급인에게 돈을 대신 주십시오. 저한테 바로 주십시오라는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면 우리 상대방은 이미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다른 사람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한 줄기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영상 띄워드릴게요. 여기. 네, 직접 지급 청구권 영상 꼭 보셔가지고 상대방이 돈이 없을 때는
그리고 이게 건설 현장에서 발생된 채권이라면은 직접 지급 청구권을 활용하시라. 그것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접 지급 청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이제 개인으로서 다른 곳에서 뭐 근로를 해서 월급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장사를 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거나 라고 한다면 우리 채무자가 받을 돈이 일단 있는 거예요. 공사 현장이라면 공사 대금 나올 게 있는 것이고 상대방 개인이라서 뭐 장사를 하고 있다면 뭐 물품 대금 그런 돈을 받을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한 대금 회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채무자가 받을 돈을 지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제가 이제 지급명령 신청이든 소송이든 제기해서 판결문 받아오면 바로 우리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가압류 절차가 굉장히 유용한 우리 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가압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렸고요. 현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부동산은 당연히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소송 가기도 너무 애매한 상황이 돼 버리는데요. 근데 이 법인이라면은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을 테니까 임대차 보증금 있겠죠? 이 보증금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무실 안에 이제 건설사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게 비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집기들이라도 압류를 쳐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또 유용한 팁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상대방인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이 개인 재산이 전혀 없을 때는 침대, 소파, TV 같은 이런 집기들 있죠? 이 집기들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그게 사무실이든 뭐 집이든 압류가 들어오고 그래서 막 가서 빨간 딱지가 붙고 이러면 굉장히 압박스럽기 때문에 이제 돈을 좀 변제하겠습니다. 이 가압류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이 채무자의 재산들, 채권이든 뭐 유체 동산이든 그런 것들 찾으셔서 열심히 이 회수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도 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굳이 변호사 비용을 들이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판결문을 받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거는 크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제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도 났을 때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기린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